절대 아침에 계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6개월 안에 망가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4만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10명 중 8명이 계란을 잘못 먹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신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3번 이상 깨시나요? 아침에 발목이 붓고 신발이 꽉 끼시나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잘 안 사라지나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으신가요? 이 증상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증상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계란 섭취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이한늘 박사입니다.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신장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한다고 계란을 완전히 끊었다가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반대로 계란이 몸에 좋다고 매일 2~3개씩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60세 이후에는 계란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둘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계란 섭취 실수 5가지. 셋째, 신장을 살리면서 근육도 지키는 황금 비율. 넷째,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3일 식단.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밤에 소변 횟수가 줄고 다리 부종이 가라앉고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뛰어놀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매일 먹어도 괜찮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60세 이후의 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정수기는 하루에 수백 리터의 물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힘차고 빠르게요. 하지만 10년, 20년 쓴 정수기는 어떻습니까? 필터가 막히고 물이 잘 안 나오죠. 60세 이후의 신장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의 여과 속도는 4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나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면 끝나던 일을 지금은 2시간이 걸려서 처리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의 양과 종류가 젊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필터는 낡았는데 들어오는 물의 양은 그대로인 거예요. 정수기가 버티지 못합니다.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계란 1개에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백질 분자 안에는 질소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몸이 계란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할 때 이 질소가 포함된 폐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는 숨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신장을 통해서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을 공장에 비유해 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폐기물 처리 공장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공장에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공장은 야근을 해도 거뜬합니다. 하지만 낡은 공장은 어떻습니까? 폐기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요독증의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메스꺼움, 두통,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입안의 금속맛, 심한 경우에는 의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때는 인공투석이 필요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투석 환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확인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계란을 몇 개나 드셨나요? 7개 이하? 7개에서 14개 사이? 14개 이상? 14개 이상이시라면, 그리고 60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계란을 완전히 끊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백질이 신장에 나쁘다니까 아예 안 먹으면 되겠지.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만났던 72세 김동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G3단계, 즉 가볍게 감소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는 단백질이 신장에 나쁘다는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좋아하시던 아침 계란 프라이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점심 계란 비빔밥 더 이상 안 드셨습니다. 저녁에 고기나 생선이 있는 식사도 채소와 흰쌀밥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6개월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장 기능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육이 무섭게 빠졌습니다. 튼튼했던 다리가 이제 가늘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사셨고 한 번은 폐렴으로 꽤 오래 입원하셨습니다. 장기간 누워 계신 시간이 신장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켜서 퇴원하실 때는 거의 인공투석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신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전체 건강을 무의식적으로 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란은 가장 완벽한 영양식품 중 하나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에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다른 어떤 자연 음식도 계란처럼 고품질이고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 혈액 내 알부민 양이 줄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근육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근감소증 유병률은 약 30%입니다. 10명 중 3명이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혈관이 약해져서 순환계에 물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와 발에 부종이 생깁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실제로 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영양실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몸이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내부에서 에너지원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을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분해될 때도 질소 폐기물이 생깁니다. 계란을 먹어서 생기는 폐기물과 똑같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안 먹어도 신장은 여전히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게다가 근육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운 질문 앞에 서 계십니다. 계란을 먹으면 폐기물이 생기고 안 먹으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여전히 폐기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신장 상태에 맞게 적절한 양을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60세 이후에는 계란 섭취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양을 조절해야 하지만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도 지키고 근육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장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시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영어로 GFR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계란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시라면 정상 또는 경미한 감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일 계란 1개가 완전히 안전합니다. 오히려 강력히 권장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에서 60 사이시라면 가벼운 감소 단계입니다. 매일 계란 1개는 여전히 안전하지만 다른 단백질 섭취량과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45 사이시라면 중간 감소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계란을 더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매일 한 개 대신 격일로 한 개 또는 매일 반 개가 적절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이시라면 심각한 감소 단계입니다. 반드시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개인화된 식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검진 결과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사구체 여과율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60 이상, 45에서 60 사이, 45 미만? 45 미만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실천으로 증명된 공식입니다. 하나 먹을 때 하나를 균형 있게.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을 한 부분 먹을 때마다 식물성 단백질을 한 부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간단해 보이지만 신장을 보호하는 훌륭한 열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쇠와 자물쇠로 설명해 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은 강력한 열쇠입니다. 문을 빠르게 열어줍니다.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해서 몸이 흡수하고 사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열쇠를 사용할 때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산성 폐기물입니다. 신장이 이 부스러기를 치워야 합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부드러운 열쇠입니다. 문을 조금 천천히 열지만 부스러기가 적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연구들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의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해서 여과 과정이 더 부드럽게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일부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신장병이 악화될 위험이 23%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를 드신다면 두부 된장국 한 그릇이나 청국장 한 통을 함께 드세요.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 6g과 된장국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 5에서 8g이 균형을 이룹니다. 둘째, 전통 스타일로 날계란을 밥에 비벼 드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밥량을 조금 줄이고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을 추가하세요. 청국장과 함께 섞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조합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을 균형 있게 하고 몸의 산성 폐기물을 중화하며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몸에 맞는 단백질 양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매일 필요한 단백질 양은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체중과 신장 기능 저하 정도입니다. 경미한 저하 단계에 있고 여과율 지수가 60 이상이라면 체중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하루 단백질 양은 48에서 60g입니다. 이것은 근육과 전체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중간이나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체중 킬로그램당 0.6에서 0.8g으로 줄여야 합니다. 즉 60kg이시라면 하루 36에서 48g입니다. 계란 하나는 약 6g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백질을 더 엄격히 조절해야 하는 단계라면 하루 허용 단백질 양의 약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다른 식사와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쇠고기나 생선을 드실 계획이라면 아침에는 계란 반 개만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대부분 채소와 밥을 드신다면 온전한 계란 하나가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는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1대1로 균형 있게. 둘째, 체중과 신장 기능에 맞는 총 단백질량 계산하기. 기억하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계란의 어떤 부분이 신장에 더 영향을 미칠까요? 흰자일까요? 노른자일까요? 답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입니다. 노른자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신장이 이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인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은 원래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을 통해 인을 배출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혈액에 인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도관에 석회가 끼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는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혈관이 점차 딱딱해지고 자연스러운 탄력을 잃습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문제 위험이 2.4배 증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도한 인은 역설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고 다공성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신장이 약해진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어져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이유입니다. 중간 크기 계란 한 개에 약 90에서 100mg의 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로 인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혈중인 수치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상 범위는 2.5에서 4.5mg입니다. 4.5 이상이신가요? 4.5 미만이신가요? 4.5 이상이시라면 노른자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혈중인 수치가 높다고 알려주셨다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빼세요. 둘째, 매일 대신 격일로 통째로 한 개를 드세요. 셋째, 흰자 2개에 노른자 1개를 섞어서 드세요. 이 방법들은 몸이 흰자에서 고품질 단백질을 얻으면서 섭취하는 인양을 최소화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음식의 인은 2가지 형태로 나뉘고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릅니다. 햄, 소시지, 훈제고기 또는 산업적으로 튀긴 음식 같은 가공식품의 인은 무기인입니다. 이것은 보존제나 음식에 탄력을 주기 위해 첨가제로 넣습니다. 큰 문제는 무기인이 물에 아주 쉽게 녹고 몸이 극도로 빠르게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섭취량의 90% 이상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신장에 큰 압력을 줍니다. 반대로 계란, 신선한 고기, 콩의 인은 유기인입니다. 단백질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흡수가 훨씬 어렵습니다. 콩 같은 식물성인은 흡수율이 20에서 40%입니다. 계란 같은 동물성인도 약 60%만 몸에 흡수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에 소시지 3개와 삶은 계란 1개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계란을 선택하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 신장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가공육 100g에는 무기인이 약 400mg 들어있고 거의 전부 흡수됩니다. 계란 100g, 약 2개에는 유기인이 약 200mg 들어있고 약 120mg만 흡수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신장 부담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금까지 노른자의 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 수치가 높으면 노른자를 줄이고 가공식품의 무기인보다 계란의 유기인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야 신장에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 흡수와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한국 분들은 뜨거운 밥에 날계란을 비벼 드시거나 비빔밥에 추가하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계란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살모넬라 같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둘째,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비타민 B군 흡수를 방해합니다. 충분히 드셔도 영양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른자가 딱딱하게 완전히 익은 삶은 계란은 어떨까요? 위생적으로 안전하지만 소화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의 위와 장이 분해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해서 무거운 배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반숙 계란입니다.
흰자는 익었지만 노른자는 여전히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반숙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91%입니다. 완숙 계란은 약 80%, 날계란은 약 50%입니다. 같은 계란을 먹어도 반숙으로 드시면 영양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억하시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기 전에 항상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장의 보호층을 만들어 계란의 인과 폐기물 흡수를 늦추고 자연스럽게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채소 먼저 먹기 원칙은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신장 보호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샐러드 한 접시와 반숙 계란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완벽한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계란의 어떤 부분이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노른자의 인을 주의하고 반숙으로 드시고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할까요? 부엌에 들어가시면 여전히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장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3일 샘플 식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아침입니다. 반숙 계란 한 알과 청국장, 살짝 데친 녹색 채소 한 접시로 시작합니다. 왜 이 조합이 좋을까요? 반숙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 약 6g을 제공하고 흡수가 쉽습니다. 노른자가 아직 부드러워서 위에 부담이 적고 흰자는 완전히 익혀서 세균을 없앴습니다. 청국장은 발효된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음식으로 식물성 단백질 약 8에서 10g을 추가합니다. 특별한 점은 청국장이 소화를 돕는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를 포함해서 장 건강을 돕습니다.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 한 부분과 청국장의 식물성 단백질 한 부분을 결합하면 제가 말씀드린 1:1 황금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살짝 데친 녹색 채소, 시금치나 브로콜리는 섬유질을 제공해서 인 흡수를 늦추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짜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식사의 총 단백질 양은 약 14에서 16g으로 중간 수준 신장 문제 있는 분의 하루 필요 단백질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첫째 날 점심은 작은 밥 한 그릇에 기름기 없는 미역국, 부드러운 두부 약간과 채소입니다. 저녁은 구운 연어 또는 고등어 약 100g의 많은 채소를 우선합니다. 하루 총 단백질 양은 45에서 50g 정도로 60kg 체중에 가벼운 신장 감소가 있으신 분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은 반숙 계란 반개, 두부와 미역이 들어간 된장국 한 그릇, 적당량의 김치 한 접시입니다. 왜 계란 반개만 드실까요? 저녁에 고기나 해산물에서 추가 단백질을 계획하실 때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계란 반개는 3g 단백질을 제공하고 된장국의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약 5에서 6g을 추가합니다. 미역은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적어서 식사를 균형 있게 합니다. 된장국은 소금을 적게 하거나 평소보다 묽게 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김치는 1에서 2젓가락 정도로 적당히 드시면 미각을 자극하고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둘째 날 점심은 채소와 버섯, 약간의 두부로 만든 국수, 고기 추가 없이 드세요. 저녁은 삶거나 찐 닭고기 약 100에서 120g의 많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하루 총 단백질 양은 여전히 40에서 45g으로 통제되며 적합하고 안전합니다. 셋째 날 아침은 계란찜 한국식과 신선한 샐러드입니다. 계란찜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통 음식으로 부드럽고 소화가 쉽습니다. 계란 하나를 다시마 육수나 물 약간과 함께 찌고 다진 파 약간과 소금 한 꼬집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요리는 부드러운 구조로 6g 단백질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함께하는 샐러드는 상추, 방울토마토, 얇게 썬 오이,
식초에 절인 붉은 무약간으로 구성합니다. 일반 샐러드 드레싱 대신 사과, 식초, 참기름 약간, 꿀로 만든 소스를 사용하시면 가볍고 신장의 부담이 적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추가하려면 삶은 콩 2숟가락이나 완두콩을 샐러드에 넣으세요. 셋째 날 점심은 가벼운 다시마 육수로 끓인 죽에 다진 표고버섯 약간과 배추를 넣습니다. 저녁은 구운 오징어나 새우 약 100g에 많은 구운 채소를 우선합니다. 세 날 모두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균형 원칙을 따르고 인양 통제, 섬유질 강화, 신장의 과부하 없이 다양한 영양을 보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식단이 단지 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 취향과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기반해 유연하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일 식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1대1, 채소 먼저, 반숙으로 드시기, 이 원칙들 기억하시죠? 이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신장을 더욱 보호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제대로 먹는 것은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버섯입니다. 버섯은 한국 요리에 익숙한 음식으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이 있습니다. 버섯의 특별한 점은 염증을 줄이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연구에 따르면 이 화합물들은 신장의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계란찜이나 반숙 계란을 드실 때 볶은 버섯이나 끓인 버섯을 조금 추가하세요. 얇게 썬 표고버섯과 함께한 계란찜은 완벽한 결합으로 맛있고 영양적입니다. 버섯은 장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섬유질을 제공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버섯의 단백질 양은 아주 낮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자유라디칼로 인한 신장세포 손상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짙은 잎채소는 일정량의 칼륨을 포함하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짜서 칼륨 함량을 줄인 다음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반숙 계란과 상추, 어린 채소, 작은 토마토를 넣은 샐러드 한 접시는 이상적인 아침입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장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계란 노른자의 인 흡수 과정을 늦춥니다. 셋째, 무입니다. 무는 천연 소화 효소를 포함해서 몸이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분해하도록 도와주고 위와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백질이 잘 소화되면 생성되는 노폐물이 적어지고 신장이 과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를 얇게 썰어 가볍게 식초에 절인 후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두부와 함께 무국을 끓여 위에 계란찜을 올리세요. 무는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어서 신장이 노폐물을 더 쉽게 배출하도록 도와주지만 탈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음식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씹기 쉽고 삼키기 쉽고 소화 시스템에 부드럽습니다. 넷째, 호박입니다. 호박은 제가 신장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슈퍼푸드입니다. 호박은 비타민 A,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다른 많은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은 큰 장점입니다. 신장 환자분들은 심장 리듬 장애를 피하기 위해 칼륨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호박을 부드럽게 찐 후 으깨서 계란과 섞어 일본식 계란말이를 만들거나 간단히 찐 호박과 삶은 계란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호박의 밝은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에서 오는데 이것은 면역을 강화하고 소화관 점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호박은 식사를 균형 있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주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게 합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버섯, 짙은 녹색 채소, 무, 호박. 기억하시죠? 그러나 모든 음식이 계란과 결합하기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하거나 제한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햄, 소시지, 훈제고기 같은 가공 육류입니다. 이들은 무기인과 소금이 많아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신장 부담이 2배가 됩니다. 둘째, 기름에 많이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잠긴 계란 프라이는 소화가 어렵고 고온에서 기름이 산화되면 유독 물질을 만듭니다. 셋째, 오래된 김치, 젓갈 같은 너무 짠 음식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넷째, 탄산음료나 산업용 청량음료입니다. 무기인산염이 아주 높아서 신장 기능에 직접 공격합니다. 대신 물, 설탕 없는 보리차나 신선한 호박 주스를 드셔서 몸의 청소 과정을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지원하세요. 이제 계란을 드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계란의 영양 가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수 첫 번째, 시금치나 초콜릿 같은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과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많은 음식에 자연적으로 있는 화합물로 몸속 칼슘과 만나면 칼슘 옥살산 결정체를 만듭니다. 이 결정체들은 음식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신장에 쌓여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 샐러드에 계란을 섞어 드시거나 아침에 계란을 드신 후 초콜릿 우유를 드시며 좋은 영양 보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칼슘 양을 상당히 줄입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시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짜세요. 이 방법으로 옥살산 일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를 계란과 동시에 드시지 말고 최소 2에서 3시간 간격을 두세요. 시금치 대신 배추, 상추 또는 브로콜리를 계란과 함께 선택하세요. 이 채소들은 옥살산 함량이 훨씬 낮고 여전히 영양이 풍부합니다. 실수 두 번째, 계란을 드신 직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의 습관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에요. 하지만 차의 탄닌과 커피의 일부 화합물이 음식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이 주요 철분 공급원은 아니지만 몸에 필요한 일정량의 철분을 포함합니다. 진한 차나 블랙 커피를 계란 드신 직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 능력이 30에서 50%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빈혈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걱정스럽습니다. 차나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물이나 가벼운 보리차를 드세요. 이 음료들은 영양 흡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화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게 합니다. 실수 세 번째, 완전히 불필요한데도 계란 노른자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심장에 좋지 않다고 들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흰자만 드십니다. 이것은 조금 성급한 결정입니다. 사실 노른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철분,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 그리고 특히 뇌와 신경계에 중요한 영양소인 콜린이 아주 많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연구에서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몸속 콜레스테롤 대부분을 생산하고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간이 자동으로 생산을 줄입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의사가 특별히 피하라고 하지 않는 한 매일 또는 격일로 통째로 계란 하나를 드시는 것은 완전히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정말 걱정되시면 흰자 2개, 노른자 하나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콜레스테롤과 인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 네 번째, 기름을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높은 온도로 계란을 튀기는 것입니다. 한국식 바삭한 계란 프라이는 맛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과 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산화되어서 자유라디칼을 만들고 이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기름에 푹 튀긴 계란도 많은 지방을 흡수해서 칼로리를 높이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계란의 단백질이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구조가 변형되어서 흡수가 어려워지고
분해 시 더 많은 부산물이 생깁니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거나 반숙으로 드세요. 정말 튀기고 싶으시다면 좋은 논스틱 프라이팬을 사용하시고 올리브유나 버터 한 티스푼만 넣어서 중불에 타지 않게 튀기세요. 이 방법으로 여전히 맛있는 계란을 만들지만 몸에 훨씬 가볍습니다. 실수 5번째. 계란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사서 부엌 테이블에 두거나 냉장고에 넣지만 유통기한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계란이 실온에 오래 있으면 특히 더운 습한 여름에 껍질을 통해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냉장고 본칸에 두는 것입니다. 문칸이 아니라요. 문칸은 온도가 불안정합니다. 신선한 계란은 보통 냉장고에서 3에서 4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에 담가서 신선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은 바닥에 가라앉아 가로로 눕습니다. 조금 오래된 계란은 비스듬히 서고 상한 계란은 떠오릅니다. 계란이 상하거나 껍질에 금이 가거나 깨져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상한 계란을 드시면 심각한 식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실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옥살산 음식과 함께 먹지 않기, 식후 바로 차나 커피 마시지 않기, 노른자를 무조건 버리지 않기, 고온에 튀기지 않기, 제대로 보관하기, 이 5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계란을 드신 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시면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첫 번째, 계란을 드신 후 부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종은 발목 또는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으로 며칠 계란을 드신 후 부종이 더 뚜렷해지면 이것은 신장이 계란의 단백질이나 인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과 나트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서 조직에 액체가 쌓입니다. 여러분은 발목 부위 피부를 가볍게 누르는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몇 초 동안 남아 있다가 피부가 다시 부풀어 오르면 그것이 부종의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며칠 동안 계란 드시기를 중단하시고 상태가 개선되는지 관찰하세요. 부종이 줄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셨거나 계란 노른자 양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신호 2번째. 소변의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실 때 소변을 관찰하세요. 표면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몇 초 후에도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이것은 단백질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신장 손상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장은 혈액의 단백질을 유지하고 폐기물만 여과합니다. 하지만 여과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통과해서 배출됩니다. 이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특히 계란을 드신 후라면 즉시 검진을 받으시고 소변 검사를 해서 의사가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란과 다른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경고신호 3번째, 지속적인 피로와 메스꺼움입니다. 신장이 단백질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에 쌓여 가벼운 중독 상태를 일으킵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비정상적인 피로를 느끼시거나 식욕이 없거나 특히 아침에 메스꺼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입안에 금속 맛이 나거나 숨 냄새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중 질소 폐기물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가벼운 요독증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란을 더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 나타난다면 중단하시고 식단을 재평가할 때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그냥 피로라고 생각하며 참지 마시고 몸의 소리를 들으시고 적시에 행동하세요. 경고신호 4번째,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에서 지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정기 건강 검진 습관이 있으시다면 최근 결과와 이전 결과를 비교하세요. 주의하실 지표는 혈중 크레아티닌 상승, 사구체 여과율 하락, 혈중인 상승, 칼륨이 허용 한계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추가한 식단 변화 후 이 지표 중 하나라도 나빠지면 가장 명확한 신호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검사 결과를 신장 전문의나 영양사에게 가져가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하루 한 개에서 반 개로 줄이거나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드신 후 주의하셔야 할 경고 신호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종 증가, 소변 거품, 지속적 피로와 메스꺼움, 검사 지표 악화, 이 4가지 기억하시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계란과 신장, 건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60세 이후 계란에 대해 기억하실 것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계란 섭취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신장의 여과 능력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30에서 40%나 느려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으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황금 비율.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1대1. 체중 킬로그램당 0.6에서 1g의 단백질, 신장 기능에 따라 조절하세요. 셋째, 노른자와 인. 인 수치가 높으면 노른자를 줄이세요. 가공식품의 무기인보다 계란의 유기인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조리법. 반숙이 최고입니다. 흡수율 91%. 채소를 먼저 드세요. 고온 튀김은 피하세요. 다섯째, 함께 드실 음식. 버섯, 녹색 채소, 무, 호박은 좋습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짠 음식, 탄산음료는 피하세요. 여섯째, 경고신호. 부종 증가, 소변 거품, 지속적 피로, 검사 지표 악화가 있으면 양을 줄이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적이 아닙니다. 신기한 약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익인지 해로운지를 결정합니다. 지식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근육 건강과 균형 영양을 유지하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은 완전히 개선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제대로 적용하시며 몸의 소리를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뛰어놀려면 지금 이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우리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부분에서 여러분의 공유를 아주 기대합니다. 계란을 드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셨나요? 공유하고 싶은 성공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항상 건강하시고 몸이 힘으로 가득 차며 가족과 함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